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볼 차례죠. 자, 요즘 우리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어제 시장 안에서 섹터, 즉 업종별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뚜렷한 색깔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요. 자,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연일 상승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힘이 가장 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무려 3거래일 연속,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기관이 8거래일 연속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는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늘 호재는 겹치는 걸까요? 자,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는 레거시 쪽만 불을 뿜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HBM 또 다른 주역이었죠. 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리고 28년까지는 HBM의 라인이 굉장히 튼튼하다.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죠. 여기에 좀 투심이 반응을 한 건지 HBM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노이즈가 있던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 쪽은 움직임이 살짝 탄력이 덜했습니다. 근데 이런 젠슨 황 CEO의 발언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SK하이닉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오전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점검해 볼 거고요. 그 밖에 5G도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RFHIC 그리고 KMW 저희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까지 보시면 뭐 하루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 연속성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음식료인데요. 삼양식품, 물론 약 보합권에서 마감은 됐지만 장중에 3% 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터치했고요. 그 밖에 차기 후속주로 꼽히는 농심, 또 CJ제일제당, 오리온홀딩스까지 특히 오리온홀딩스 쪽에서는 외국인이 무려 12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주가는 괜찮게 가는데 최근에 농심도 그렇고 서울우유도 그렇고 이제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걸립니다. 괜찮은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할 섹터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죠. 드디어 기다렸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동결이 됐는데요. 그보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중에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발언을 했으면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그 뒤에가 굉장히 고무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게 그 포인트인데요. 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걸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로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라면서 관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더불어서 최근에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침체,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자, 파월 의장, 이 경기 침체 확률이 상승했다라는 월가 분석에 대해서 그렇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 침체 확률을 다소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완만한 수준이라면서 이 침체 확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궤도에 이상이 없다.
라는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빅 이벤트가 이제 끝난 만큼 다음 타자는 무엇인지 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시황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료 가운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자,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이 제품 납품을 중단한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자, 농심은 바로 어제부터 홈플러스 점포에다가 신라면과 새우깡 등 이 모든 제품을 납품을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자,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개시한 이후에 보름 동안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끝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건데요. 자,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농심의 납품 전면 중단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면서 홈플러스의 미지급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우유나 커피, 또 통조림 같은 업계 전반으로 납품 중단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농심에 이어서 국내 우유업계 1위죠. 서울우유도 홈플러스의 납품 중단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음식료, 주가와 실제 상황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이 부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뭐 거의 예상을 빗나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거기에 파월 의장의 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는 발언이 시장에선 좀 긍정적으로 읽힌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좀 시세의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국내 시장도 긍정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동안 좀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깊은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미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분위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이런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다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줬다라는 부분,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을 그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기간은 길기는 해요. 5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돼서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줬고, 중간에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묻는 기자분이 계셨는데 네.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여기서 삐끗하면 어떡하나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막 우려 요소는 아니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견조하게 흘러갔고 결국엔 큰 그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시장에서는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 두 가지였죠. 관세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두를 좀 불식시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섹터별로 점검을 하면서 어디에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같이 찾아가 볼게요. 자, 반도체입니다. 일단 반도체 저희 오늘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싶은데요. 레거시 쪽. 최근에 레거시, 낸드 가격이 일단 먼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어서 디램도 같이 결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눈길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 뭐 CT 쪽도 그렇고 다들 네. 반도체 이제 봄이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가격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대만 쪽에서 또 소식이 흘러 들어왔고, 결국에 중국의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이구안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되면서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지금 워낙 레거시 쪽에 이런 공급 자체를 좀 축소하는 국면에서 중국의 이관신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고를 또 이제는 축적하는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 결국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메모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레거시 쪽에 대한 업황 우려는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뭐 2분기가 반등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 나왔지만 그게 약간은 좀 한 군데 정도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었고 물음표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관신 정책이 진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표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레거시 쪽의 반등은 더욱더 좀 확실시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점프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레거시 쪽에서는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거시 안에서는 우리 진짜 이제 대장을 볼 때가 된 걸까요? 아니면 꽤 됐죠. 지난번에 네. 리노공업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최근에 리노공업을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어떻게 종목으로 좀 추려 주신다면 레거시 투자 이 종목 보자 말씀 주시죠. 사실 레거시 네. 쪽은 최근에 굉장히 탄력 있는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오, 어제 이종훈 부장이 이거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항상 좀 비슷하게 겹치시는데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네. 지금은 레거시 쪽에서 탑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분명히 이렇게 다른 전공정 레거시 쪽 기업들 대비해서 추세가 잘 강하게 이어가는 부분은 이유가 있더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출 관련돼서도 2월 달에 수출이 좀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나는 레거시 쪽에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탑픽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탄력적이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의견이 좀 되게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레거시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 흐름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목표 가격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예전의 가격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7만 원, 8만 원을 7만 원 정도 그래도 한 6만 원 이상은 뭐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좀 기대하는 수익률이 이제는 좀 높아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와 관련돼서 레거시 업황의 반등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 오히려 HBM 관련돼서 이제 퀄테스트 통과가 뭐 6월 달에는 될 것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그저께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HBM이라는 이 과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정말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죠. 저는 삼성전자는 진짜 모아가는 우리가 계속 간다, 계속 네. 가지고 간다라는 네. 이 개념에 주식으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세에게 물려줄.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레거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건 조금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역시나 HBM이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HBM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이 HBM 라인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젠슨 황 CEO가 또 AI 컴퓨팅 수요가 우리가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100배가 더 많다라면서 28년에는 파인만까지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한참 남았어요. 블랙의 울트라, 루빈 울트라, 파인만까지. 28년까지는 여념이 없을 것 같아요. HBM 쪽은. 계속 봐라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제품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물론 파인만에 대한 세부 스펙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뭐 성능, 효율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4대 클라우드 기업에서 우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덧붙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오늘 주가 흐름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젠슨항 CEO의 마음이 좀 급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화답을 해주지는 않았고요. 발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좀 문제되었던 것도 다 문제 없다, 지금 해결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좀 원하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인만에 대한 그 효과는 지난번에 루빈을 이야기했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엔비디아를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오늘 좀 어저께였죠. 어제 의미 있는 쪽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YC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추세적으로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계속 좀 HBM은 우리가 GTC 일정만 보고 가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뭐 에이직 반도체 시장도 나오기는 했지만 젠슨항 CEO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도래를 했고 기업들이 에이직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렇다 할 부분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이런 활약들은 좀 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을 볼까요? 사실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의 연동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좀 힘을 못 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어제 한 1% 정도 상승에 멈춘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보다는 그 밖에 DI, STI, 뭐 PSK 홀딩스 이런 쪽이 좋던데 종목단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는 그런 마음일까요? 만약에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네. 저는 하나 비전이 좀 단기적인 탄력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새로운 거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일단 하나비전이 시장에서 기다렸던 소식을 안겨준 부분도 있고 네. 또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는 모멘텀을 얻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세론으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거래량의 유입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 이평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3거래일 정도 좀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탄력도가 한 번은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HBM은 좀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PSK 홀딩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크게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PSK 홀딩스도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모아가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이제 반도체 종목 얘기할 때 리노공업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원익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 보였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 비전을 말씀해 주신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한미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보유자 전략 알고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왜냐하면 워낙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실적? 지금 이번에는 그게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그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지난번 3분기 때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는 한미 반도체라는 이 기업을 평가하는 시장의 부분은 숫자로 증명하는 것은 항상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메리트, 기술적인 부분, 독보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한 발 빠르게 다음 부분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기술력 이거를 확실하게 좀 증명을 해 가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한미 반도체에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보유하신 분이 이제 매수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보신 이후에 주가의 행방. 왜냐하면 이게 HBM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진화를 하면서 같이 장비단도 진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속도감의 부분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더 빠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적을 여쭤본 게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면 주가가 좀 방어는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조금은 보유자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고 오히려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면 한화 비전을 좀 짧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저희 요즘에 댓글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댓글 한번 볼게요. 지금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그동안 상승했던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였던 대표적인 반도체를 비롯해서 약세 섹터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로 꼭 집어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공매도 이후에 이제 반도체 쪽은 좀 반등을 기대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공매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대차장고 비중이 또 높은 기업들을 좀 추려서 시장에서는 이제 자료가 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엄청 높더라고요. 2차 전지가 높아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온 건데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선과 방산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왔었습니다. 결국엔 공매도의 타겟이 되려면 일단 거품이 있고 뭔가 실체가 없이 상승해 나왔다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진행이 됐을 때 물론 반도체가 좀 더 탄력이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하긴 해요. 왜냐하면 업황에 대해서 지금 뭐 레거시 쪽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지고 있고 HBM 관련돼서도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지금 워낙 잘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만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공매도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게 반도체를 예를 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공매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에 대한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도 대차장고 그 비중을 봤는데 두 자릿수인 상위 3개 기업이 모두 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더라고요. 물론 대차장고가 높다고 해서 공매도 타겟이 된다라는 게 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G도 궁금증이 있는데요. 빠르게 점검해 볼까요? 이거 왜 계속 오르는 겁니까? 뭐 트럼프 수혜라고 하기엔 이제는 너무 지났지 않나 싶어요. 저 사실 이거를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예. 어저께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결론은 새로운 뉴스는 없었어요. 이슈는 없었는데 우리가 로봇, 자율주행,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뭐 GM과의 엔비디아 협력 소식도 있었고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테슬라 쪽에서도 로봇택시 상용화를 위해서 첫걸음을 뗐다. 뭐 면허에 대한 부분들 획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결국에는 통신도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엔 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기업들 중에서 지금 5G 관련된 증폭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 쪽으로 또 통신 관련돼서 이런 증폭 기계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이 또 같이 붙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제는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또 움직인 맞아요. 게 아닐까라고 네.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예. 시장에서는 딱 5G가 자율주행이라서 오늘 그러니까 다들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저께 명확하게 이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G 쪽 투자 매력도 별 5개로 매겨본다면 한 몇 개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5G 관련돼서는 별 5개 중에 4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종목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혹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네.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네. 이제 와이팜이라는 종목인데요. 와이팜이요? 네. 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어저께 이제 61선 지지받고 21선 돌파 흐름이 나왔는데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5G 관련돼서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기업이 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팜이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음식료로 넘어가 봅니다. 음식료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해요. 삼양식품도 신고가, 그리고 뭐 오리온홀딩스는 수급이 또 좋고 농심이랑 CJ제일제당도 오랜만에 후속주로 잘 따라 붙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걸리는 게 앞서 제가 기사로도 말씀드렸지만 농심이랑 서울우유가 이제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 근데 이게 각각의 식품이랑 유제품 쪽에서 또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좀 확장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큰데 주가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일단 어저께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저도 좀 주가 흐름을 봤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서도 거래가 돼요. 농심 같은 경우에. 근데 크게 뭐 문제는 없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홈플러스 사태를 좀 심각하게 시장에서는 더 해석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선제적인 좀 움직임을 보인 게 농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홈플러스에서는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 지급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그런 의견에 안 맞았나 봐요. 의견이 예.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농심뿐만 아니라 식료품 관련된 기업들에게 훼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수급적인 여부는 봐야겠지만 일단 그 외에 음식료 섹터가 올라간 부분을 봤을 땐 그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내수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있지만 왜냐하면 가격 인상을 정말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네. 한 3년 만에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고 또 해외 시장에 수출 호조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워낙 내수 경기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오히려 해외 쪽에서는 뭐 해외 법인을 늘리는 데 있어서 나가는 비용단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법인, 네덜란드 쪽에 지금 법인을 설립을 하고 영업망을 강화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기업들마다 공격적인 행보들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식료품 가격의 인상, 해외 쪽 가면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더 좀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홈플러스 사태, 이 사태도 물론 굉장히 되게 속상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 식료품 기업들이 봐야 되는 시장은 해외 시장 쪽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쪽에서의 거는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음식료 기업들은 내수는 이제 방어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매출의 확장성은 해외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료는 저희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빙그레 주셨었는데 여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농심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관심주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니면 좀 새롭게 변경 의사가 있으십니까? 빙그레를 가장 좋게 봤는데 네. 다시 추워지길래 생각보다 오늘부터 여름이 늦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 다시 빙그레를 그건 아니고요. 빙그레는 계속 그러니까 관심권에 두고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아하. 답답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좀 예. 답답하다는 느낌은 드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리온과 농심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영상 한 1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빙그레 힘을 내주길 같이 응원해볼게요. 자, 끝으로 오늘 시장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 한마디 듣고 끝내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지금 최근에 미증시가 흔들렸을 때도 잘 버텨줬는데 오늘 미증시 견조한 흐름 그리고 M7 기업들 위주로의 좀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주도주의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엔 뉴욕 증시랑 참 디커플링이 돼서 좋았는데 오늘은 모처럼 커플링이 좀 되기를 같이 소망해 볼게요. 더불어서 반도체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